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만 또 우리가 원화채굴 하게 되면 주말이 또 다가오니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대선이 끝났고요. 지금까지의 패턴을 봤을 때 미국 대선 이후에 약 35일에서 45일 사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게 됐을 때 불장 사이클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반감기 슈퍼 사이클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혹시라도 조정이 좀 온다 한들 전혀 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나오면서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10만 달러 갈 수가 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의 취임식이 언제인지 좀 확인을 해봤더니 2025년 1월 6일 달 의회에서 이제 최종 선출 도널드 트럼프로 완전히 굳혀졌죠. 그리고 1월 20일에 취임식이 있을 예정이다. 그 전에 비트코인이 1억 원대 중반대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고 있는 거죠. 저 또한 머지않은 시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달려주면서 도미넌스가 62 정도, 63 정도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서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수장이죠. 이 게리 겐슬러가 자진해서 사임할 가능성 또한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항상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 SEC의 위원장 자리가 교체됐거든요.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완전히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게리 겐슬러가 울 수밖에 없는 You are fire, 이제 잘릴 수밖에 없는, 혹은 자존심 때문에 뭐 자기가 먼저 박차고 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가 선택하는 게 아닌 그 위의 세력이 선택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리플의 움직임 또한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 도널드 트럼프를 축하하고 있으면서 내용을 잠깐 봤을 때 취임하자마자 첫날에 게리 겐슬러를 해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XRP 역시나 증권은 절대 아니고요. 이제 항소 이슈 또한 완전히 명확성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트위터가 기사화까지 많이 됐죠. 리플의 CEO 트럼프에게 취임 첫날 게리 겐슬러 해임해야 된다. 지금 현재 촉구하고 있고요. 한 번 더 나가서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CFTC의 위원장이죠. 이런 사람들을 새로운 SEC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고 있고요. 이들이 SEC의 법치주의를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전달하고 있으면서 리플이라든지 비트, 이더 등등 모두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달라는 바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서부터 CFTC,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리플과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듯한 커넥션이 있어 왔고요. 한 번 더 나아가서 ISO 2002 관리자그룹 안에 CFTC와 리플렛이 병렬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이제 규제에 대한 명확성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친가상자산 정책 펼친 트럼프, 당분간은 좀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듯한 법안들도 좀 많이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쓸데없는 회계 지침들 SAB 121 이런 거 폐지될 필요가 있겠죠. 리플과 솔라나 역시 ETF가 완전히 승인되는 시점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블랙록이 언제 신청하느냐,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 상반기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전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제 미국의 상원 의원들도 슬슬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전략적으로 이 비트코인 준비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FIT21 법안도 반드시 통과가 되면서 많은 소송 이슈들이 좀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나가서 외신에 따르면 친암호화폐 의원이 이미 250명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부, 미 의회가 입성되는 거 확정이 됐다라는 거. 과거에 코인베이스의 CLO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누가 되든 상관없고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의회가 결성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파급력이 빠르고 세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한 들게 되는 것 같네요.
최근에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솔라나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이번에 BNB 코인, 바이낸스 코인을 제치면서 시가총액 4등 자리까지 등극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시간으로 잠깐 봤을 때 현재 솔라나 4위 하고 있고요. 어제 리플이 도지에 따라잡혔었는데 리플도 조금 오르면서 다시 7위 자리를 탈환하고 있습니다. 도지에게 시가총액을 뺏기기에는 펀더멘탈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일시적으로 도지코인이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리플은 비트와 이더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리플이 비트코인 윗단에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들썩들썩 거리다 보니까 좀 투자자 입장에서 재밌기도 하고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쵸? 뭔가 오를 것 같은데 나도 한번 롱배팅 걸어볼까? 선물 거래 한번 해봐? 이런 생각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란으로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말하죠. 청산 가능성 또한 충분히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대치에 있거든요.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것은 오픈 인터레스트라고 불립니다. 오픈은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있다, 열려 있다라는 것이고요. 인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흥미를 끌다라는 뜻 이외에 지분이라거나 이익, 이해관계를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이익이라는 뜻으로 아직 체결되지 않은 선물 계약이 많기 때문에 큰 청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실제로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됐으니까 코인 시장 오르겠지, 비트코인에 배팅을 할 때 롱 포지션 80%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충분히 그들이 단기적 조정 시기를 만들어내면서 롱 물량 청산시키고 나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좀 더 크지 않을까. 우리는 그때 아직 알트 시즌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그런 코인들 또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도 움직입니다. 법인 코인 계좌 허용 가닥을 잡고 있고요. 금융위원회가 내달 다음 달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법인들도 기관들도 암호화폐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반드시 비트와 이더에 대한 현물 ETF 승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최근에 이 암호화폐 거래량이 굉장히 급증했죠.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파생 상품 옵션 거래까지도 승인이 됐는데요. 과연 그 월가의 세력들, 인간의 탐욕으로 먹고 사는 그들이 다른 알트코인으로 현물 ETF라든지 옵션 상품, 파생 상품 안 내놓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내놓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탐욕을 통한 거래를 유발시키면서 그들은 수수료를 더욱더 많이 챙겨갈 수밖에 없는 시기 조만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더리움의 몬스터랠리 진입 가능성이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더리움이 400만원 좀 찍어주나 하다가 지금 잠깐 또 주춤하고 있죠. 머지않은 시점 이더리움 또한 반드시 자금이 유입되면서 그들이 끌어올리는 시기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만 보면 뭔가 비트만 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글로벌 메이저 알트코인들에게도 그 타이밍이라는 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상승이 올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펀더멘탈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고팔고 4848 많이 하는 거 전체적으로 보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JP모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화와 달러 블록체인 즉시 환전 서비스를 출시했다. 공부가 수반되지 않은 분들께서는 그러면 JP모건의 그 블록체인 오닉스라고 하는 블록체인이 지금 현재 리브랜딩이 됐거든요. 그 블록체인이 리플 대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경 간 결제에 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최근에 JP모건이 출시했던 오닉스 블록체인이 이 키넥6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롭게 바뀌었거든요. 리브랜딩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JP모건의 공식 홈페이지도 나오고 있죠. 이전 오닉스 블록체인이 키넥6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구나.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플은 경쟁자가 없습니다. 체인링크가 리플의 경쟁자일까요? 아니면 달러 기반의 스위프트가 과연 리플을 대체하겠냐고요? 아니면 JP모건과 같은 그런 미국의 대형 금권이
오닉스 블록체인, 키넥시스 만들어서 리플 대체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물어보실 수 있고 의심하실 수 있고 믿음이 안 가실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가격을 계속 누르니까요. 하지만 경쟁자는 없습니다. 오닉스 블록체인, 이 키네시스는 왜 나왔죠? 레포라고 하는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거래, 은행끼리 하는 내부망, 우리가 돈을 빌려줄게, 얼마 있다 갚아. 하지만 돈으로 갚지 말고 채권으로 갚아. 그게 바로 레포라고 하는 Repurchase Agreement라고 하는 이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거래거든요. 이 은행의 내부망 거래를 블록체인화하기 위해서 나온 게 JP모건의 키넥시스, 오닉스 블록체인, JPM 코인이라는 거, 반드시 섹터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국경 간 결제 섹터를 아우르는 블록체인은 리플 네트워크라는 것을 꼭 공부를 통해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웹 BIS의 공식 문서에 리플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고 여기에 왜 국경 간 결제를 아우르는 그 솔루션에 그럼 여기에 왜 오닉스 블록체인 키네시스가 안 보일까요? 왜 체인링크가 안 보일까요? 체인링크는 중간다리 역할, 미들웨어 플랫폼으로서 오라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인터체인 프로토콜의 대장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섹터가 다른 것뿐이지 다 같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선택한 메이저 블록체인이라는 거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 전 영상들 그리고 제가 쓴 리플 빅뱅의 책을 꼭 정독해 보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나가서 플레이어 랩스가 나오고 있죠. XRP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도지코인 사용자를 위해 디파이를 확장하고 있다. XRP 레저 생태계 스마트 컨트랙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죠. 반드시 플레이어 네트워크의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되는 시기,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시기, 플레이어 역시 같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올해 1월달이죠. 왜 구글 클라우드가 플레이어 네트워크에 공식적으로 합류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플레이어 타임 시리즈 오라클, 이 FTSO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구글 벤처스가 또 리플에 초기부터 투자해 왔었죠. 구독자 선생님들 중에 혹시라도 리플을 좀 과거서부터 투자해가지고 플레이어 코인을 좀 에어드랍 받은 수량이 있으신 분들 절대 팔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플레이어 네트워크 리플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상호 운용성이 되는 시대에 스마트 컨트랙을 단독적으로 연결시키는 브릿지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플레이어 네트워크 굉장히 비전을 좋게 보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플레이어 네트워크를 지금 당장 매수해라?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가지고 계신 코인만 꾸준히 가져가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거라면 오히려 리플과 스텔라 그 이외의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리플을 지금 당장 꼭 사야 되는 10가지 이유를 공개하면서 XRP의 효율적인 거래 시스템, 그러니까 국경 간 결제를 대체할 수가 있겠죠? 채굴이 되지 않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서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국경 간 지불에 대한 채택 증가, 이미 BIS, IMF, 월드뱅크와 함께 금융 마피아들이 선택한 블록체인이라는 것 믿어 의심치 않고요. XRP ETF 역시 시간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한 번 더 나가서 챗 GPT가 XRP 1달러 도달할 때까지의 타임라인, 시기를 예측하고 있거든요. 좀 아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챗 GPT에서는 내년 초반에 리플이 1달러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기도 하고 그럼 나 리플 지금이라도 팔아서 다른 코인, 지금이라도 뭐 도지라든지 이더리움을 사야 되나? 투자의 선택은 당연히 본인의 몫이겠지만 그 누구도 리플의 폭발 시기를 알 수 없음에 저는 그냥 매일 하루에 30XRP 꾸준히 DCA 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플에 대해 그렇게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매일매일 사서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치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미래에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코인, 본인이 좋아하는 코인을 꾸준히 DCA를 통해서 모아 가신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 그 바나나 존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리플 하나만 가지기보다는 포트폴리오 분산화 해두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죠. 마지막 기사인데요. 빅보이가 나오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한다면, 게리 겐슬러를 자르게 된다면 시가총액 상단의 100개 암호화폐 중 XRP의 가격이 가장 크게 폭등할 것. 그럴 수밖에 없겠죠. 4년 동안 소송으로 누르고 차트적 패턴을 봤을 때 7년 동안
에너지를 응축시켜 왔기 때문에 지금 이미 최소 10,000원은 넘어야 되는 가격이어야 정상인 건데 일부러 그들이 누르고 있습니다.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리플에 대한 수량, 펀더멘탈 확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